자, 여러분 페이지 81쪽 우리 여기 안 하고 갔어요. 바로 검전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검전기예요. 검사한다는 얘기죠. 전화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전기를 띄는 걸 대전이라고 그랬어요. 대전. 그리고 전기를 띄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했죠. 이 물체가 대전체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야. 근데 그 실험의 원리가 되게 단순해. 우리가 금속막대 이렇게 묶어. 금속막대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자,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금속막대에 이어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는 그 현상을 이용할 거거든. 니네 정전기 유도는 자, 붙냐 떨어뜨리냐? 떨어뜨려. 알았어? 붙으면 대전되는 거야. 근데 전하를 띤 물체를 근처에 가까이 가져가는 게 정전기 유도야. 알았냐? 잠깐 생기는 전기라는 뜻이고, 물체를 치우게 되면 그 물체는 다시 전하를 띄지 않아. 명심해.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내가 원자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어렵지만 써준 이유는 원자가 모여서 물질이 돼, 얘들아. 그러면 그 원자는 전하, 양전하와 음전하가 동일하다고 했어. 모든 물질이 다 그래. 양전하와 음전하가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는 이상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중성물질이야. 근데 거기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뭐가 이동을 해? 전자가 이동하는 바람에 전하를 띄게 되는 거지. 알겠어? 지금 이 금속막대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어. 음전하를 띄었어. 그러면 금속막대에 이어야 하는 이유. 이게 플라스틱이면 있잖아.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해줘야 저 금속막대는 저 물질, 내가 빗금 친 부분. 얘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전자가 존재를 해야만이 정전기 유도를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어. 무슨 말이야? 얘를 이렇게 근처로 가져가잖아? 그러면 얘가 탁 붙어. 그러니까 얼른 빼야 돼. 붙으면 안 되니까. 근처에 살짝 갈 때 되면 얘가 땡겨진다, 그렇게. 왜 그런가? 금속막대는 저 대전체가 가까이 오기 전에는 전자들이 골고루 퍼져 있었어. 자,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얘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긁을 뻔했네. 쓱. 참, 그럼 고개를 숙이고. 처음에는 이 금속막대에 빨간색을 전자라고 할게. 이 골고루 퍼져 있었어. 자, 플러스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 플러스는 원자 핵으로서 절대 움직이지 않고, 저 빨간색이 전자거든. 요게 전자라고 생각해. 이 점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근데 얘가 봐라, 요렇게 플러스가 다가오잖아. 그러면 이 전자들은 무슨 전하를 띄었어?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기 때문에, 자, 여기로 전자들이 모여. 이렇게. 그렇다고 얘가 전자가 없는 건 아니야. 있어. 근데 대부분의 전자들이 이쪽으로 쑥 당겨준다. 그럼 얘가 무슨 전하를 띄겠냐? 마이너스를 띄게 된다는 거지. 정전기 유도는 외부 대전체의 전하와 다른 전하를 띄는 거야. 가까운 곳은. 가까울 때는 외부의 대전체와 다른 전하를 띈다. 꼭 알아둬. 그러면 가까울 때가 아니 가까운 곳이라고 하죠. 가까운 곳은. 그럼 먼 곳은 어떠냐? 먼 곳은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 줬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뛰어. 얘랑 외부 대전체와 같은 전하를 띄는 거야. 자, 이 현상도 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해보자. 음전화가 가까이 오면 전자들이 다 어디 있을까? 이쪽으로 밀려. 물론 여기도 전자는 있어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 밀린다고. 그럼 여기가 얘랑 같은 전화 띄고 여기가 다른 전화가 떼어서 얘가 슝옥 이쪽으로 당겨져. 슝옥.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띈 뭐 손으로 막 이랬다가 이렇게 가져가면 종이가 탁 붙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 정전기 유도 때문에. 우리가 붙을 때 옆으로 싹 치우면 얘가 다시 머리치로 가. 근데 우린 그런 순발력이 없잖아. 어이 뭐지 이러다가. 그리고 우리가 막 뭐 하다가 머리카락 많이 머리카락이 붙기도 해 손에. 정전기 유도가 뭔지 알겠지? 검전기는 이걸 이용한 거야. 봐봐. 검전기에서 이걸 가지고 이 금속 막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요렇게 생각해보자. 요렇게. 얘를 지금 내가 빨간색 점으로 니들한테 표시해줬으니까 전자이동을 알 수 있지. 근데 겉으로 보면 얘가 전자가 이동하는 게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얇은 금박이 나오면 니들 그 껌 씹어봤어? 껌? 아, 이 말이 좀 자존심 상한가? 껌 한 통은 살 수 있죠? 어떤 껌 좋아요? 자일리톨? 그런 껌 말고 추잉껌이라고요 여러분. 뽑아서 이렇게 근데 그 껌종이 마지막에 은박지 있죠? 그 종이 이렇게 하얀 종이 뗀 다음에 은박지 붙으면 책상에 딱 붙잖아요. 초딩들이 그 집 많이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맨날 그거 떼고 그 금박지요. 그 은박지나 금박지인데 은박지를 이렇게 그 종이를 떼고 보면 이쪽이 저쪽이 보여요. 그 정도로 얇은 금박을 두 개를 살짝 요 끝에 설치하는 거야.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봐봐요. 요렇게 해서 음전화를 갖다 대면 여기는 무슨 전화 띄겠어요? 양전화가 유도되고 여기는 뭐를 띄겠어? 음전화가 유도되겠지? 그럼 금박이 벌어져요. 이렇게. 서로 같은 전화니까. 아, 그러면 이 물체가 전화를 띄었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런 애를 갖다 대요. 플러스를. 그럼 여기 무슨 전화 띄겠어요? 여기는 그래서 금박이 역시 벌어져요. 그래서 이 전자 이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진공관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 안에 진공관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금박을 이렇게 설치해요. 이게 검정기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위에 둥글한 게 뭡니까? 금속판이에요. 금속이어야 됩니다.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금속 막대고요. 여기는 뭡니까? 금속 박이에요. 박이라는 게 얇은 종이 같은 두께로 나뉘어진 두 개의 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쪽은 거의 공기를 채우거나 아예 진공 상태를 만들어 버리면 전자들 이동이 원활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그림까지 다 그리면 좋겠지만 금속판과 막대와 금속방만 그릴게요. 알았어요? 이건 있다고 생각합시다. 저 요런 상태 붙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중성 상태예요. 중성은 우리는 얘만 봐야 돼요. 얘만.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 금속박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 대전체를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벌어진다고요. 무조건. 누굴 갖다 대면? 대전체를 갖다 대면. 그럼 자, 음전화의 대전체를 갖다 대면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전자들이 몽땅 가는 건 아니고 일부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전자가. 밀려나니까 전자는 무슨 전화 띄었죠? 이게 중요하죠. 얘는 음전화 띄었거든요. 음전화를 띄었기 때문에 이 전자가 밀려가서 여기가 뭐가 뛴다? 마이너스를 띄어서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금속판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아셨어요? 반대로
이러한 금속박이 있는 곳에 역시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플러스를 띄는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전자가 이렇게 가요. 이래 되면 여기가 음전하를 띄게 되고요. 여기가 양전하를 띄게 돼서 역시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로 뭘 알았죠? 저 물체에 우리가 대전체라고 말했지만 사실 전하를 띈지 안 띈지 모르잖아요. 물체에 대전 여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물체의 대전, 얘가 금속박이 벌어지면 이제 물체는 대전체라는 걸 알잖아요. 두 번째 거는 똑같은 플러스인데요, 여러분. 똑같은 마이너스고, 그런데 갖다 댔더니 얘가 더 많이 벌어지고 덜 벌어져요. 다시 말해서 이 벌어지는 정도 있죠. 이건 뭘 알려주는 걸까요? 바로 대전 물체의 뭐 대전체라고 합시다. 벌어졌으니까 대전체의 전하량을 추정할 수 있어요. 얘가 더 많이 벌어졌네. 아, 얘가 더 많은 전하를 떴겠구나. 전하량이 크겠구나. 이런 거 이해갔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조금 어려운 건데, 저 대전체에 뭐를 할 수 있느냐? 전하의 종류도 알 수 있어요. 이건 좀 방법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렇게 중성이 된 곳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뭡니까 이거 지금? 접속시킨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잘 보세요. 이겁니다. 전자가 넘어왔을 거니까 이해 갔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얘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해봐요. 전자는 당연히 여기로 이동을 해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변한다? 잘 봐요. 이쪽이 더더욱 음을 띠게 되고 얘는 전자수가 줄어서 오므라든다. 아유, 말도 어렵다. 알았어요. 전자가 막 가니까 얘가 점점점 중성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런데 한참 있다가 얘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전자가 계속 이쪽으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전자가 계속 이동을 하게 되면, 계속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 얘는 점점점 마이너스가 많아질 거고 얘는 나중에 플러스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음전하로 대전을 딱 시켜서 얘가 음전하로 대전체가 됐어. 거기에 어떤 물체를 갖다 댔더니 얘가 오므러지기 시작해. 무슨 얘기일까? 아, 얘 양전하 떴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벌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요 상태인데 여기에 얘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음전을 갖다 대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래서 얘가 더 벌어져요. 음전하로 더 벌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음전하 뛰는데 더 봐봐요. 더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면 아, 이 물체는 뭐를 띄었다? 음전하 띄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전체의 전하 종류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81쪽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특히 선생님이 말한 게 맨 밑에 검전기로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 있었죠. 물체의 대전 여부, 물체의 대전한 전하량, 전하의 양, 그 다음 전하의 종류까지도 셋을 알 수 있는 게 검전기 역할이다. 근데 이 검전기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나요? 누구의 이동? 전자의 이동이었다. 알았지?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 오른쪽 그 날개글에 그 둥그란 구 문제 많이 나오죠. 이런 구 문제 여러분. 구를 이렇게 두 개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놔요, 구를. 그래서 얘를 A, B를 놓는단 말이야. 이 금속에 항상 금속을 쓰는 이유는 자유전자, 전자이동이 제일 원활하니까 금속을 쓰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전, 정전기 유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A는 무슨 전화 띄겠어요? 플러스를 띨 거고 얘는요? 띨 건데 얘를 이 상태에서 딱 떼놔봐요. 떼놓으면 분명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여기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했을 거야, 이렇게. 근데 얘를 치워버렸으면 얘는 원상태로 돌아와요. 붙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얘를 분리시켜 놓잖아요.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는 순간 A, B는 이 전하를 갖게 돼요. 전체적으로. 이해 갔어요? 그러면 A는 양전하가 많은 거고요. B는 음전하가 많은 거죠. A, B 중에 누가 전자수가 더 많은 거요? 요게 전자수가 더 많아서 음전화 뛰는 거라고. 무조건 전자가 전하를 결정하게 한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이제 여기 다 끝났고요, 여러분. 페이지 84쪽의 설명도 선생님이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요. 바로 92쪽입니다. 전기를 중학교 때 좀 너무 막 날려 배우니까 고등학교에 와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올해 그 개정 교과가 22 개정 교과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 선배 중에 올해 고2가 되는 학생들이 이 단원을 배우게 됩니다. 전류, 전압, 저항.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학교 수준으로 가르쳐 드리지 않을 겁니다. 알았어? 나중에라도 너희가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더라도요, 제가 알려주는 거 모두가 그때 가면 아 이게 이 소리였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면, 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해가면 할 말이 없고요. 알았어요? 최대한 선생님도 최대한 설명을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장을 공부할 때 제대로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얘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이 단원이 전압이 무엇이고 전류가 무엇이고 저항이 무엇이냐를 배워보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런 인트로도 없이 바로 여기로 들어간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이 마찰전기를 배우기 전에 마찰전기는 전자이동이 생겼다라고 배웠지만 그 전에 무엇을 했냐면 역학이라는 걸 했어요. 역학. 물론 역학은요 동적 역학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F 힘은 뭐 질량 곱하기 가속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뭐 W1 에너지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이 동력학이에요. 그런데 그런 동력학은 대부분 어디에서 작용하는 거냐면 요걸 잘 봅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이렇게 불러요. 이 장이란 말이 장소라는 뜻이에요. 장소의 장자거든요. 근데 이거 영어로 이 뜻도 있어요, 여러분. 필드요. 필드는 그라운드를 필드라고 하잖아요. 축구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필드가 분야라는 뜻도 있습니다. 들판 이게 아니라
분야. 그래서 여러분 과학의 메달은 노벨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필드 메달이 있어요. 둘의 차이는 노벨상은 반드시 눈에 보여야 되고요.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 노벨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아쉬운 과목이 어떤 과목일까요? 증명을 못하는 과목. 눈으로 보여지는 증명을 못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수학은 글 갖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이게 실험적으로 뭘 할 게 없잖아. 그냥 증명법 해가지고 칠판에서 써가지고 증명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노벨상에 수학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빡쳤잖아. 그래서 필드 메달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기만 타면 유명하지 않잖아. 그래서 과학 분야에서도 누군가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가설을 세운 거죠. 멋있게. 그리고 이론상으로 막 증명은 안 되지만 특히 그게 어떤 거냐면 저 양자역학 쪽이에요. 자, 양자역학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발하면 계산이 될 수 있어. 그럼 실험해봐. 아무것도 없는데 도구가. 그러니까요. 노벨상은 실험이 돼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안 줘요. 노벨상은 그런 거. 근데 필드 메달은 너 참 창의력이 쌈박하다. 너 줄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 중에 보라는 과학자가 있거든요. 독일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원자 전자 껍질 모형을 제창한 사람이에요. 전자가 도는 전자 껍질이 따로 존재한다고. 근데 그걸 증명한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은 발모는 뭐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인데 그냥 그 사람은 이론적으로 증명한 거야. 뭔가를 갖고 증명한 게 아니라. 그리고 뭐 라이먼, 그 다음에 파센, 뭐 되게 많은 과학자들이 그 사람의 이론을 증명을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 거야. 보어는 못 받고. 알았니? 그래서 보어는 필드 메달을 받았어요. 그쪽 분야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모델은 과학자들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어떤 개념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뭐가 형성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랑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인데 어느 날 핸드폰 게임을 하는 걸 봤는데 자기랑 동종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신기하죠? 근데 내가 평소에 막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아이템을 습득하는 방법, 그리고 언제 아이템을 치러 들어가야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고 이런 걸 다 아는 거야 얘가. 그 친구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랑 말이 통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니들도 어선불에 하고 있었으니까. 캐릭터 이름도 대충 알고 걔랑 말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딴 애들은 둘이 대화할 때 못 껴요. 그 게임을 할 줄 모르니까. 알겠어요? 막 코인을 언제 받으면 더, 그리고 언제 행사하니까 그때 주력적으로 뛰어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딴 애들은 끼어들질 못하죠.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장르를 배우게 되면 일단 그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걸 알아야 돼요. 개념을. 모르면 여기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얘기는 들어봤나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중력장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질량입니다, 여러분. 질량. 이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 알았어요? 그리고 이 질량을 갖는 모든 물질은 뭐를 받냐면 이렇게 중력을 받아요. 이 중력이 존재하는 공간이 중력장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다 중력장에 있어요. 누구 중력에? 지구 중력에. 그럼 달에 가면 달의 중력장 안에 있는 거고요. 목성에 가면 목성의 중력장 안에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중력은 어디 방향일까요? 중력의 방향을 보면 지구의 중심 쪽이에요. 무조건 지구 중심 쪽. 그래서 둥그란 지구지만 옛날 사람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잖아. 둥그런 지구지만 사람들이 다 자기 발밑이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이 중력의 방향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북극에 서 있으면 남극에 서 있는 애는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에요. 북극에 살든 남극에 살든 자기가 디디고 있는 발이 가장 안정한 땅인 거예요. 알았어요? 이거 얘기해 줄게요. 니네 우주정거장 알죠? 우주정거장.
우주 정거장에 가면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서 원심력을 갖고 중력을 만들어요. 어떤 건지 잘 생각해봐요. 자, 우주 정거장은요, 튜브처럼 이렇게 넓게 만들어요. 가운데 이런 기둥이 있고요. 버텨줄 힘이 있어야 되니까. 튜브처럼 있고, 여기 이렇게 이었어요. 여기 통로로 이렇게 이었어요. 자,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이걸 시작하면 중력이 생깁니다. 선생님, 그럼 저 우주정거장 가운데로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저기 자전거 바퀴 있죠? 자전거 바퀴를 딱 떼내요. 여기 옆으로 이렇게 뉘어놔요. 자전거 바퀴를 딱 뉘어놔요. 이거 약간 띄우고, 여기다 바퀴벌레 한 마리를 넣어놓읍시다. 그럼 바퀴벌레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디? 지면을 기준으로 있을 거라고. 근데 얘를 바퀴를 팽 하고 돌리잖아요. 그럼 얘가 점점 이렇게 있어요. 왜? 돌면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이 바퀴벌레한테는 돌지 않았을 때는 아래의 중력을 받게 되는데, 돌면서 얘는 여기가 바닥인 거야. 바깥쪽이. 그러니까 봐, 우주 정거장 내부를 딱 잘라놓으면 얘가 회전을 시작하잖아. 그럼 우주 정거장의 모든 건물은 저 바깥을 향해서 이렇게 지어질 거야. 차도 이렇게 다니고. 저 바깥이 땅이라고 생각해갖고.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은 맞지만 우주에서 이렇게 힘을 발휘할 때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쪽 면이 있지. 이쪽 면이 다 이 사람들한테 바닥인 거야. 땅바닥. 뭔 말인지 알겠지? 그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게, 중력을 강제로 만들어내는 게 우주 정거장의 원리야. 지금은 중력은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이다. 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중력장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지. 자, 얘를 알아. 여기까지 들어 올리는 거야. 중요한 건 이 중력은 인간이 실험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그 재료권이거든. 근데 봐봐. 이 지점의 중력과 이 지점의 중력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돼. 무슨 말이냐? 저 교실 바닥에 있는 중력과 요 높이에 있는 중력이 똑같다는 얘기야. 무게가. 왜 그러냐고? 원래 중력은 어느 정도가 차이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10kg, 20kg 땅속을 파고 들어가잖아? 그럼 중력이 점점 세져. 근데 우리가 실험하는 게 이게 킬로 단위는 아니잖아. 미터 단위지. 아주 미세하나마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못 느낄 정도야. 지구 중심이 6,800km야. 6,800km의 거리에 해당하는 중력을 우리가 1m, 2m 안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중력이 변하겠냐고. 안 변하지. 여튼 얘를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얘를 들어 올려. 이렇게 들어 올려. 그럼 뭐를 해줘야 되냐면 1이라는 걸 해야 돼. 1. 에너지를 가해줘야 된다고. 에너지는 절대 사라지거나 생성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1이라는 에너지를 가해주면 얘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더 있어야 돼. 자, 1에너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라. 이렇게 정의돼.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힘은 누굴 것 같아? 얘를 등속운동으로 들어 올리려면 합력이 0이어야 돼. 그래서 힘을 이렇게 줄 거거든. 힘을 이렇게 줄 건데 이 빨간색이 힘이 얘랑 같아야 돼. 아수. 얘랑 같아야 된다고. 둘이 이렇게 같아야 돼. 그래서 그냥 이 힘을 뭐라고 생각해도 돼? 중력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중력. 그 다음에 이동거리인데 우리는 수직의 이동거리를 높이라고 불러. 높이. 맥주 아니야? 하이트. 알았어요? 높이지? 그래서 이동거리를 높이로 놓으면 중력은 F는 ma이기 때문에 중력 같은 경우는 중력과 속도가 모든 물체가 똑같거든. 그래서 mg라고 표현했을 때 얘들은
이게 돼. MGH. 얘가 한 일이야. 그래서 요 지점에 올라가면 얘는 뭐를 갖게 되냐면 이 지점에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된다고 얘기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위치 에너지 계산한 거 보면 MGH라고 표현해. 저 에너지만큼 그대로 에너지를 가져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우야! 뽀뽀한다 너 이씨 확. 남학생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어려운 내용을 설명할 때는 말이야, 호기심이라는 걸 가져봐. 호기심. 어디서 니들이 막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이론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없어. 대부분은 너희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중학교 선생님들이 니들을 가르칠 거라고. 근데 나는 그냥 니들을 고등학생처럼 놓고 가르치는 거야. 그런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어 얘들아. 그 무슨 얘기야? 니들은 커다란 그림을 그릴 때 고등학교는 그림 액을 딱 액자를 정해주고 여기 집 그리고 여기 새 그리고 바다 그리고 다 알려주거든. 근데 니들은 뭐를 하냐면 어디 하나만 딱 사진을 찍어 이게 그림이야 라고. 왜? 그 정도만 이해해도 된다라고 책을 만든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 그림들이 다 모이면 아 이게 전체 그림이구나 라고 느껴라 라고 하는데 시험이 그렇게 안 내. 고등학교에 가면 다 상위 4%를 차지하는 놈들을 보잖아. 다 미리 한 놈들이야. 걔들은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는 안 해. 그럼 니들이 보기엔 뭐 같냐? 쟤 공부도 안 하는데 점수 잘 나와. 천재인가 봐. 얜 다 한 거야. 니들은 안 했고. 알았어? 니들이 비싸다면 비싼 돈을 내고 여기 앉아 있잖아. 그건 그런 애들이 되려고 앉아 있는 거야. 알았니? 진우야, 손가락 계속 꼼지락거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 야, 머리에다가 마찰전기 좀 넣어봐 빨리. 막 머리를 비비라고. 스파크라도 튀게. 내가 여기서 할 얘기가 딱 3개야. 첫 번째 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는 무슨力작용한다고? 중력이 작용하는데 그 공간을 뭐라 부른다고? 중력장이라 부르고, 중력장에서는 여기 있는 물체를 여기로 끌어올리려면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 그게 일에너지라고 그래. 그럼 이 물체는 가한 일에너지만큼의 요 높이에 뭘 가져?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야. 가해주면 그대로 에너지가 나타나 있어. 어떤 에너지로든. 지금은 일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간 거야. 이게 우리가 배우는 동력학이야. 근데 지금부터 배워야 될 건 전혀 다른 것인 거야. 그래서 애들이 물리, 속도, 속력, 에너지 이러다가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도 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어. 그냥 전류는 I, 전압은 V, 저항은 R, 끝! 이러고 끝난단 말이야. 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건요,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에요. 이 단원에서는 저 지표라고 하죠. 그래도 얘하고 좀 비슷하게 갖다 그려볼게요. 지표에 해당되는 애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 다음 저 하늘에 해당되는 애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봐요. 중력장에선 단위가 킬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속도도 있고 가속도도 있고 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뤄지는 단위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쟤들은 단위가 킬로그램인데 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기본 단위는 누구냐면 바로 이겁니다. C. 뭐라고 읽냐면 쿨롱이라고 읽고 이걸 전하
전화량이라고 읽을 겁니다. 전화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곳은요, 전하가 존재하는 곳인데 이 전하가 이 둘이 존재하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누가 정했냐고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정한 거예요. 그 사람의 노고를 기려서 연을 날린 사람이에요. 번개가 치는 날. 어떻게 됐겠어요? 번개를 맞았어요. 번개가 전기라는 걸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걸 전류라고 할 거야. 그 사람이 정한 거야. 이렇게 흐르는 이 흐름을 전류라고 하자. 전기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큐런트란 말을 썼어요. 일렉트릭 큐런트란 말을 썼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다 보니까 전기가 흐름에서 전류라고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전류가 흐른다 이거. 번개도 전기더라. 자기가 내가 맞아봤어. 두 번, 세 번 맞았어요. 그 사람이. 그 뭐 찌릿찌릿 해보면서 전류 맞구나.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듯이 플러스가 좀 대수적으로 큰 값이잖아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땅땅땅 하고 난 뒤부터는 플러스는 무조건 전기적으로 높은 곳이고 마이너스는 낮은 곳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전기장에서는요, 정해놓은 게 되게 많은데 얘를 정해놔요. 플러스 이걸 Q라고 불러요. Q. 플러스 Q. 기준이 플러스 Q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단위 전하다. 단위가 뭐예요? 얘는 쿨롱이에요. 쿨롱 무조건. 근데 무슨 전하가 기준이다? 플러스가 기준입니다. 왜 과학자들이 플러스를 기준으로 잡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이 플러스 Q는 마이너스랑 당겨요, 밀어내요? 당겨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겠죠. 이걸 전기력이라고 해요.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전기력이 있군요. 맞죠? 그럼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니까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기장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럼 전기장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예요? 얘가 기준이니까 얘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에요. 중력장의 방향이 지구 중심이듯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방향은 과학자들이 뭘로 설명하냐면 선으로 표현하거든요. 이 말이 좀 이해가 가야 돼요. 여러분, 등고선이 뭔지 알아요? 등고선? 여러분들 뭐 사회과부도 이런 거 안 배워요? 지리 이런 거? 배우죠? 여러분, 등고선이 뭔지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독도법이라고 하거든요.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봐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지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등고선이거든. 같은 높이를 연결한 선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등고선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숫자를 적어줘요. 그럼 요 선을 그대로 내립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지표에서. 그럼 요 선을 내려요. 높이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높이에 이렇게 맞춰요. 그 다음 요 선 맞추고, 요 선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있죠. 이렇게 된 산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여기는 등고선이 어때요? 밀하죠. 빽빽하죠. 여기는 어때요? 소하죠. 그랬더니 뭘 알았어요? 빽빽하니까 가파래요, 완만해요? 가파르다는 거 알았죠? 여긴 어떻다는 거 알았어요? 완만하다는 거 알았죠? 왜? 여기 높이차 같잖아요. 요거 높이차 같잖아요, 서로. 높이차 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둘이? 높이차가 같은데 얘는 짧고 얘는 길다는 건 완만하다는 뜻이라고요. 그 다음 여러분, 등압선이란 거 알아요? 등압선. 일기도 볼 줄 알아요? 일기도. 본 적 있어요? 일기도에 보시면 여러분,
고기압 이렇게 써 있고요. 이렇게 등압선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지표상에서 같은 압력을 차지하는 걸 선으로 이은 거예요. 고기압이니까 아무래도 안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높거든요. 자, 얘가 1004라고 놓으면 얘가 1000이고 얘가 996이고 4 차이 나요. 헥토파스칼 차이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얘처럼 얘도 여기가 조밀조밀 하잖아요. 여기는 완만하고. 그럼 뭐냐? 이 지역은 압력차가 가까운 거리일수록 세기 때문에 바람이 셉니다. 등고선 간격이 좁으면 가파르고요. 등압선 간격이 좁으니까 바람이 셌어요. 저기에 전기력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자기력선도 있습니다. 중력선만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보세요. 전기력은요, 요 중간에 뭔가 물체를 딱 넣어서 차폐를 시키면 전기력이 차단이 될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중력은 차폐를 시켜도 중력이 작용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선이라는 걸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얘가 더 센 것 같죠? 얘가 수십억 배 세요. 전기력이. 알겠습니까? 전기력이 훨씬 강하고 얘는 제일 약한 힘이에요. 중력장. 알겠니? 하지만 우리가 좀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건 중력장이니까 둘을 비교할 때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제부터 쟤랑 똑같이 해볼게요. 얘를 끌어올릴 겁니다. 그럼 힘을 줘야 되겠죠. 왜? 전기력이 아래로 작용하는 애인데 뜯어 당기려면 힘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 올렸어요. 여기까지 얘를 들어 올렸어. 그러면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잘 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을 했는데 문제는 킬로그램 단위가 아니잖아.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항상 뭐가 붙냐면 쿨룽이란 단위가 붙어요. 1쿨룽당 얼마의 일을 해줬느냐 거든요. 자, 이 일을 해주게 되면 일 에너지가 쓰여진 거죠. 그죠? 거기에 이렇게 전하 단위가 붙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압이라고 해요. 전압. 얘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한 일. 그럼 전압은 V로 쓰자고 약속을 했어요. 전압은 V로 쓰자. 하지만 얘는 단위도 V라 헷갈려요. 하지만 단위는 뭐라고 읽어요? 볼트라고 읽어요. 볼트. 볼트. 근데 이 볼트 속에 이 뜻이 숨어 있어요. 에너지가 줄이죠. 여러분 일 열심히 하면 땀 줄줄 흘리잖아. 그지? 줄이 에너지는 그리고 요게부터 쿨로.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어요. 단위를 알면 물리는 집에다 나오는 건 무조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집 가정이 220V인 건 알아요? 우리 집안이? 이거 이렇게 해석해봐. 220J/C 쿨룽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전하 1쿨룽당 얼마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20J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집안이라고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은 110V거든요. 그럼 일본이나 미국은 1쿨룽당 110J밖에 일을 못 한다는 건데 뭐 그 다른 차이 있습니까? 있죠. 엄청난 차이예요. 220V를 쓰는 나라는 엄청난 고효율의 높은 가전제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못 써요. 가장 중요한 게 또 뭔 줄 알아요? 요즘에 무슨 자동차가 많이 돌아다녀요? 전기 자동차 많이 돌아다니죠. 걔들이 나중에 뭐 꽂아야 돼요? 충전해야 되죠. 당장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220이죠.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110이죠. 충전량부터 달라요. 초당. 알았습니까? 이걸 인프라라고 해요. 인프라. 알았니? 물론 그들에게는 좀 더 많은 전력을 더 넣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전류량을 키우든가.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볼트가 이겁니다. 주울포 쿨룽에 무슨 뜻이라고? 1 쿨룽이 몇 줄의 일을 하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1쿨룽이 220줄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얘처럼 무슨 에너지가 있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붙여요. 전기적 무슨 에너지가 생겼다? 위치 에너지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 그걸 줄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봐요. 뭐라고? 앞으로 전위는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예요. 여러분, 전위는 무슨 극으로 가면 높아지죠? 전기장에선 플러스 극으로 갈수록 높아지죠. 지금 보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이 중력장에서 위치 에너지는 어디로 갈수록 높아졌어요? 하늘로 갈수록 높아졌어요.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해갑니까? 얘도 플러스 극 쪽으로 가면 전위가 높아져요. 알았니? 그런데 전압과 전위는 좀 다른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전압은 전위의 차이예요. 전위는 그냥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잖아요. 근데 전압은 그 위치와 어떤 또 다른 위치의 차이라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중력은 하나도 안 변하죠. 어디든. 중력은 안 변하니까 잘 봐요. 만약에 얘를 10m 높이에서 물체를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10m하고 8m 사이가 위치 에너지 변화가 클까요? 아니면 8m하고 0m 사이가 위치 에너지 변화가 클까요? 그렇죠. 8m에서 0m가 더 에너지 차가 큰 거예요. 전압이 그런 거라고요. 플러스로 갈수록 전위가 높은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만큼의 전위차가 크냐 이만큼의 전위차가 크냐면 이게 전위차가 큰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위차가 바로 전압이에요. 전위는 따로 있고요. 대신 우리는 플러스를 전위가 어떻다라고 말해야 돼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높다. 그럼 마이너스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어떻다? 낮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흐르는 전하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라고 한 거예요. 전류. I라고 표현하거든요. 전류. 그 단위를 뭐를 쓰냐면 단위를 암페아를 써요. 암페아.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뜻이 들어있어요. 요거요. 뭔 뜻입니까 이거? 이게 뭐 같아요? 누구 단위 같아요? 이거 어떻게 있는지 알아요? 세크. 그렇죠. 초. 몇 초당? 1초당 몇 쿨롱의 전하가 흐르느냐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1초당 세크 몇 쿨롱 흘러 이 뜻이에요. 해석해봐요. 여러분 1암페어가 무슨 뜻이에요? 1초당 1쿨롱의 전하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10암페어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1초당 10쿨롱의 전하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이 전하량이 그 전류가 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1초당 흐르는 전하가 많이 흐르면 당연히 전류가 많이 흐른다고 하는데 이 전류를 이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물의 흐름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전류를 물의 흐름. 그럼 전하량이 뭔 뜻이냐고요? 물의 양이요. 초당 물의 양이 많이 지나가면 1초당 많이 지나가면 우리는 전하량이 크다라고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호수가 있잖아요. 물이 지나가는 호수가 관의 두께가 자 커야 전하량이 클까요? 작아야 전하량이 클까요? 커야 전하량이 커요. 물의 양이 많이 지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그것까지 자세히 묻지는 않아요. 하지만 1초에 얼마만큼의 물의 양이 지나가느냐가 바로 전류의 세기입니다. 전류의 세기. 자, 전류는 뭐의 흐름과 같이 생각해라고? 물의 흐름이요. 그럼 전위는 뭐라고 해야 돼요? 높이 차이. 높이 차이예요. 높은 데가 플러스라고 보면 되고 낮은 데가 마이너스. 그게 플랭클이 그렇게 생각한 거라니까요. 그러다가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아빠 톰슨 J.J.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톰슨이 두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다면 아빠 톰슨이 있고 아들 톰슨이 둘 다 유명해요. 그러니까 아빠 톰슨이 전자라는 걸 발견해요. 응? 전자를 발견해서 진짜 전류의 흐름이라는 건 없고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다라는 걸 발표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전기학은 다 굳어졌고 맥스웰이니 뭐 볼츠만이 이런 사람들이 전기학을 다 완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갈까요? 음극에서 양극으로 갑니다. 전자. 왜? 음극에 있는 애들이 전자가 음전화를 떴기 때문에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해 주는 것이 전자의 흐름에 맞아요. 근데 전류는 뭐예요? 반대죠. 그래서 맨날 내요, 시험에.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지만 전자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다. 그러면 전류는 방향을 벤자민 프랭클린이 만든 대로 우리가 쓰고 있군요. 그래서 전류 방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전류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라고요? 플러스에서 어디? 마이너스. 그냥 과학자들끼리 약속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때야 돼요? 외워야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중력장과 전기장을 제가 말할 때 전기장에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전압이 있죠. 또 하나 전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이런 말 했는데 플러스 Q도 약속된 거거든요. 선생님 마이너스 Q도 있는데 왜 플러스 Q를 썼습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이걸 증명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 이론을 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잘 보세요.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이게 마이너스 전하면 어떻게 해서 밀려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로 잡으면. 근데 플러스로 잡으면 똑같잖아요. 전기력 방향도. 이게 전기장 방향이 이런데 전기력 방향도 요렇더라는 거야. 근데 전류도 이래요.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플러스 Q를 단위전화로 잡은 거예요. 과학자들이. 알았어? 이렇게 해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전기장이라고 부르고요. 얘들은 얘들과 다르게 선으로 표현합니다. 알았어요? 선으로 표현하는데 아까 우리가 등고선 배우고 등압선 배운 건 딱 하나예요. 전기력선이 빽빽한 곳하고 느슨한 곳이 있어요. 어디가 전기장이 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감만 있으면 돼요. 알았어요? 그 전기장이, 전기력선이 빽빽한 곳. 근데 더 나아가자. 오버해보자. 얘들아.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도 있어. 그게 무슨 장일까? 맞아. 자기장이라고 그래. 그걸. 그럼 거기도 자기력선이 있겠지. 그럼 자기력선은 빽빽한 곳이 자기장이 세겠냐? 느슨한 곳이 자기장이 세겠냐? 역시 빽빽한 곳이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과학자들도 그냥 여러분들 이해 못하게 만든 게 아니야. 다 이해하게 했어. 알았어? 지금 선생님이 한 얘기는 다 했어. 이거 가지고 저항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야. 얘들아, 전압이 뭐라고?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야. 알았지? 전류가 뭐라고? 초당 흐르는 전하의 양이야. 그래서 그 전하의 양은 항상 물의 양이 호수에 대해서 영향을 받듯이 도선하고 영향이 상당히 좋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두 개만 알아. 전압과 전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기서 저항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여러분들 설명이 다 돼. 야, 일단 우리는 여기가 전기 파트야. 누가 움직임에 의해서 전기가 생긴다? 전자지. 그럼 잘 들어봐. 전자를 얼만큼 세게 보낼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전압이야. 알았어? 전자 하나가 얼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 두 번째, 그 전자가 많이 지나가면 전하량이 크겠지. 그게 전류야. 그 다음 봐라. 그 전자를 어떻게 하는 놈이 저항일까? 잘 지나가게 도와주는 놈이 저항일까? 못 가게 막는 놈이 저항일까? 저항의 뜻 알잖아. 그지? 그래. 그걸 프랑스어로 레지스탕스라고 해. 레지스턴스 거저 이게 아니라 레지스탕스. 그럼 뭐야? 레지스턴스는 뭐야? 저항한데. 그래서 우리도 6.25 때 6.25전 게릴라전 하는 애도 있었지. 막 빨치산에 거기 공산당들 아주 소수 정예부대들이 후방에서 계속 정규군을 괴롭히는 부대들이 있다고. 프랑스에도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내에 혁명군이지.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게 레지스탕스야. 들어보면. 그래서 아월이 거기서 온 거야. 저항하다. 그 왜 저항하면 뭔 일이 생기냐고?
저항선을 만들어 놓잖아? 그럼 전자가 가다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럼 걔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잃어. 그게 딴 거로 변환되는 거야. 빛으로 혹은 열로. 그게 전구고 전열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지금 요 전구 보이지? 거기에다가 저쪽에 뭐 따뜻한 난로도 전기 난로도 보이고 이거 다 도선의 저항을 만들어서 전기 에너지 일부를 열이나 빛으로 전환시키는 장치인 거야. 그럼 가전제품 다 뭐라는 얘기야? 저항이야, 저항. 알았어? 이제 그런 것들로 집중해서 볼 거다. 알겠지? 자, 이제 인트로는 다 끝났고 일단 전류, 전하, 저항 차근히 설명을 할 거니까 잘 지켜보고 회로들을 확실히 알아두자니. 첫 번째, 이들 전압을 이렇게 쓸 거고 약속을 한 거야. V라고 쓸 거다 우리. 전류는 뭐라고 쓸 거고 I라고 쓸 거고 저항은 R이라고 약속을 했어. 이들의 특징을 배워두는 거야. 거기 책에 보면 전류부터 나오지. 그잖아? 얘들의 정의가 이렇게 됐어. 니들 전류는 약속된 거라고 했지. 전류라는 건 약속된 거야. 그래서 전기장에서 쓰는 단위 뭐? 전하. 이 전하의 단위가 뭐였냐 얘들아? 전하의 단위가 중력장은 킬로그램이지만 얘는 이렇게 불렀지. 이거 뭐라고 읽었어? 쿨롱. 그치? 사람 이름이야. 이렇게 처음 발견하면 이름을 붙일 수 있어. 쿨롱. 민정 얼마 좋아, 그지? 1민정, 2민정, 3민정. 전하의 흐름인데 전하의 흐름, 전류는 그런 말. 전하는 쿨롱이지만 전류는 단위가 뭐야? 아까 얘기했지? 뭐라고 읽어? 암페어라고 읽고 암페어는 다시 이렇게 쓴다고 했어. 뭐라고 했어 이거? 1초에 몇 쿨롱 지나가 이 뜻이야. 1초에 몇 쿨롱 지나가. 그러니까 1암페어라는 뜻은 1초에 1쿨롱의 전하가 흐르는 거야. 쿨롱은 전하의 단위, 저건 초다, 세컨드. 됐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류는 방향이 어디야? 플러스 전하에서 어디 방향으로? 마이너스 전하라고 우리가 뭐 했어?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과학자들이. 플러스 전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 얘들아? 그래 전기적인. 아이고 입 찢어지겠어. 의도치 않은 장기 자랑을 하고 있어. 미안해. 위까지 봤다 내가. 위까지. 다음에 걸릴 때는 소장까지 보만해라. 자, 전위가 높다. 얘는 전위가 어떻다? 그래서 이거 지표, 이거 하늘 이렇게 보자고 했잖아. 이래 흐르는 게 전류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들아, 전자 이동 방향 어디에서 어디야? 그렇지. 얘는 전자는 반대야. 전하하고. 그러니까 전하는 약속된 거고 진짜 팩트는 전자 이동 방향이라고. 하지만 전자 이동 방향은 시험에만 잠깐 나오지 제가 커다랗게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 우린 전하 이동 방향을 잡어. 알았지? 자, 그 다음 바라니. 내가 지금도 회로를 그릴 건데 얘들아, 혹시 니네 이렇게 생긴 게 뭔지 알아 이거? 무슨 기호? 이게 건전지 기호다. 무슨 기호라고? 건전지인데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야. 이해가서? 그러면 봐봐. 이렇게 그려놓는다면
요거 누구 이동 방향이야? 전자야, 전류야? 이 전자야. 요건 누구 이동 방향이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니? 전자는 이렇게 되는 거고. 왜? 전자는 어디에서? 마이너스에서 어디로 가고? 그 다음 전류는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 갔어? 회로상에서 저렇게 표현한다고. 요 긴 선은 뭘까? 요거. 이걸 도선이라고 할 거예요. 도선. 알겠어? 도선이라고 한다. 전류에 대한 얘기는 요렇게. 알았지? 두 번째. 전압. 전압은 단위를 이렇게 썼어. 어떻게 읽어? 볼트라고 읽고, 그 다음에 얘의 속뜻은 이 뜻이야. 이렇게 정의하면 좋아. 1쿨lum당 몇 줄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해하세요? 1쿨lum당 몇 줄의 일을 할 수 있어. 이걸 전압이라고 하고, 전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뭐라고 그랬어? 차이라고 했어.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갈수록 전압이 높다라는 표현은 좀 그래.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큰 건 이해가지만 전압은 어느 특정 지점과 특정 진엽 사이의 전위의 차이야. 알았지? 자, 그렇게 알아두면 니네 거기에 물하고 그 다음에 뭐 도선에 회로하고 비교한 게 있을 거야. 보이지? 비교한 거. 그거 좀 잘 봐봐. 이건 니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써놓은 건데 오히려 이걸 더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전기회로라는 건 전기 기호를 포함한 거야. 어떤 게 있냐면, 자, 이거부터. 요거 뭐라고 그랬어, 얘들아? 건전지. 전지라고 해. 그 다음에, 요런 거 뭐라고 하는지 아냐? 저항이라고 그래. 삐죽이 저항. 저항은 얘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뭐냐면, 전구거든? 이것도 저항인 거야. 왜?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서 빛을 내잖아.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하잖아. 이런 것들이 다 저항이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선 있지, 선. 도선. 알았어? 요런 걸 표현한 게 바로 전기 회로야. 알았어? 그때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 어떤 것이 수로의 어떤 것과 같은 말인가만 비교해서 적으면 돼. 먼저 펌프 있지, 펌프. 자, 펌프라는 게 뭐냐면 물을 뽑아내는 곳이잖아. 그지? 그게 누구다? 전지.